낯선 곳에서 깨어난 사람들. 바로 그때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들은 이제 거짓, 배신, 음모, 정치 등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수갑이 풀리고 하나 둘 안대를 벗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소개되는 참가자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그 순간, 올타임 레전드 홍진호, 장동민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장동민, 홍진호를 불러? 아니 좀 너무한데? 저 같은 범부 입장에서는 최악은 그 둘이 손잡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명이라도 빨리 보내는 게 낫고. 가장 견제되는 플레이어 홍진호? 동민과 진호는 서로를 견제했고, 이용은 내가 알기로는 서바이벌 쪽에서 뭐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돈이 구한가? 어쩌게 여기 왜 나왔지? 먼저 없애야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진정한 갓은 누구인가? 피해 게임 3에서는 게임과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자금을 지급했는데요. 자금 분배 기준은 플레이어들의 작년 연봉을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급간별로 나눈 것으로, 현재 개인 자금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는 바로 홍진호, 장동민, 빠니보틀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개인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는데, 첫 게임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개인 자금을 차지하십시오. 이들은 비밀번호를 풀어야 다리에 묶인 자물쇠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제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당황한 플레이어들. 난이도 조금 있었습니다. 시즌2 자물쇠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영재 학교 출신 허성범은 자신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런 거는 자신 있으니까 무조건 풀고 제일 먼저 나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참가자였던 유리사도 달라진 문제 난이도에 당황했고, 시즌2처럼 이제 되게 직관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순식간에 자물쇠를 풀어버린 동민이었고, 압도적이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첫 번째로 보인 게 기억이 딱 보였어요. 다음에 미음이 가나다라마 오 맞구나. 거기서 이제 확신을 이제 얻었죠. 그것을 본 시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나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탈락하면 나는 끝이다. 그것은 바로 컨닝을 하려고 뛰었죠. 출연자들 모두 달려드는데요. 어우 정말 무슨 뭐 개떼처럼 몰려드는데. 그런데 탁 풀자마자 바로 다이얼 돌리고 던져버렸지. 플레이어들의 머리 위에 있는 동민이었죠. 맛있는 고기살 붙어있는 줄 알고 막 뛰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뼈대기밖에 안 남았지. 그렇게 첫 번째로 자물쇠를 푼 동민은 돈을 두둑히 챙기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많이 가져갈 수 없다면 남도 못 갖게 한다는 전략.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불을 질러 돈을 태워버리기로 하는데요. 충격받은 플레이어들. 저거는 진짜 미친놈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사악하네. 내게 아니라면 너희들도 갖지 마라. 그렇게 유유히 떠나는 동민. 곧이어 혜선도 자물쇠를 풀었고, 가운데 있는 미음이랑 문제에 있었던 시옷이랑 그거 두 개가 결정적으로 힌트가 돼가지고 두 번째로 돈을 챙겨가는 혜선. 불 붙은 와중에도 또 챙기려고 정마당 같았어. 정마당. 그런데 이거는 내 두뇌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 피해 게임이만큼 빠니보틀은 의자를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나무를 부수고 계신. 바로 그때 미군 출신 MJ 킴은 미리 전략을 세워 손쉽게 밧줄을 푸는데 성공하는데요. 군대에서도 밧줄로 이렇게 묶고 빠져나오고 이런 거 옛날에 했었어서 오른쪽 묶으실 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풀 때 힘 빼고 오른발 먼저 풀고 왼발 그다음 풀고. 곧이어 빠니보틀도 의자를 부숴 밧줄을 푸는데 성공하고 줄줄이 밧줄을 풀어내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겨진 건 바로 진호였는데요. 뭐지? 이게 지금 맞나? 그냥 얼이 약간 좀 빠져 있었다? 한편 막 설렜어요. 재미있겠구나. 1등으로 도착한 동민. 동민이 획득한 개인 자금은 무려 2억 5,800만 원이었는데요. 장동민 님이 가져온 개인 자금 2억 5,800만 원입니다. 금고에 입금하겠습니다. 곧이어 다들 도착하고 그렇게 이들이 획득한 개인 자금 현황인데요. 야, 진호 진짜로 진호가 꼴등이야? 마지막으로 도착한 진호. 그에게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요. 좀 불명예스럽게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서바이벌 쪽에서 그렇게 뭔가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나 혼자 둥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번에 바로 또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느껴가지고 굉장히 그냥 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계속 그런 생각들이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고 막. 그렇게 진호가 획득한 개인 자금은 1,200만 원. 홍준호 님이 가져온 개인 자금은 1,200만 원입니다. 레전드라고 불리는 진호의 최하위 소식은 플레이어들에게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아예 예상을 못했고. 뭔가 의욕을 잃은 건가? 꼴찌를 하셨다는 얘기 듣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진호 게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 첫 번째 챌린지에서 우승한 플레이어는 장동민 님입니다. 결국 탈락 후보자가 된 진호. 홍진호 님입니다. 게임 결과 홍진호 님은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피해 게임에서는 데스매치로 탈락자가 가려집니다. 데스매치를 함께할 플레이어 2명을 지목해야 했는데요. 플레이어 2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단 챌린지에서 우승한 장동민 님은 지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목을 받은 두 플레이어는 참가자들의 투표를 진행해 더 많은 표를 받은 플레이어가 진호와 데스매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데스매치에서 패한 탈락 후보는 첫 번째 탈락자가 되어 피해 게임을 떠나야 합니다. 홍진호 님은 지금 즉시 투표룸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잠시 후 진호가 지목한 플레이어는 바로 지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벌써? 최혜선 님입니다. 홍진호 님이 데스매치 후보로 지목한 두 번째 플레이어는 바로 혜성과 빠니보틀이었는데요. 빠니보틀 님입니다. 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시간. 투표는 1시간 뒤 종료됩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유리하게 투표를 해주시면 얼마를 원하시나요? 1억? 10억이요. 달라는 대로 주시나요? 한편 빠니보틀도 시윤과 연합을 시도하는데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떨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홍진영 님이고 레전드를 먼저 보내자. 잘하시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연맹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고 유대관계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추가 투표권 하나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러나 개인 자금이 많지 않았던 시윤이었지요. 제가 가져온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서 그거는 1200이 안 되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어서 그만 800을 해도 안 되는구나. 네. 바로 유리사를 찾아간 빠니보틀. 제가 정확히 2,800 있는데 2,800? 2,000은 투표권 쓰고 800 남잖아요. 근데 400으로 그냥 드릴 테니까 저를 안 뽑아주시는 그렇게 400으로? 뭐죠? 그렇게 협상을 시도하는데 이 기도메 타면은 성범과 인규도 합류하고 이거는 강요는 아니에요 절대로. 888 해서 800에 도와달랍니다. 너무 저렴한가요? 네. 저는 할부로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와 역시 신사임당. 역시 신사임당. 투자해버려. 잠시 후 잠깐 얘기 가능해요? 네. 끝났어요? 혜선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성범. 1,800만 원 있다고 할까요?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랑 신사임당 리사 누나. 혜선은 그렇게 성범에게 1,000만 원을 양도하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도 찾아간 혜선이었고 제가 이번에 자금을 먼저 드리고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잠시 후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추가 투표권 사서 2개 투표하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가면 레전드네. 나는 성공이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추가 투표권까지 구매한 혜선. 2천만 원으로 한 개 사겠습니다. 그 목소리 큰 모험가에게 제가 정치적으로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모든 플레이어들의 투표가 종료되는데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뒤통수를 안 칠 수 있는. 딱히 뭐 연합이랄 것도 없고 저는 딱 지금 중립 상태예요. 모두 공평하게 싫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드디어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홍진호님께 지목받은 빠니보트님과 최혜선님 중 데스매치를 함께할 데스매치를 함께할 플레이어는 바로 최혜선님입니다. 20분 전 800만 원을 유리사님한테 양도하겠습니다. 유리사는 혜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뀐 것인데요. 사실은 둘 다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감사히 받고 그냥 둘 다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돈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그쪽이랑 잘 안 되면은 유리사님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국민 또한 혜선의 발언으로 인해 투표를 결정한 것이었죠. 근데 혜선이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신다면 전 철저히 반대편에 붙겠습니다. 저를 만약 오늘 안 도와주시면은 뭐 적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데스매치를 함께하게 된 두 사람. 여기 뭐 와, 패가 한다. 그런데 오늘의 데스매치는 2대2 데스매치입니다. 에? 2대2? 데스매치는 2대2로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두 분의 데스매치 상대를 공개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하게 될 상대는 바로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피해저택.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네, 좀 비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 먹고 싶죠. 플레이어들이 소개되는데요. 오셨네. 과거 같은 서바이벌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 서출구와 이면서. 오랜만에 뵙네. 예전에 같이 촬영했던 프로그램 하나에서 그분의 계략에 저의 아군 중 한 명이 저를 배신하면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었거든요. 나를 이렇게 끝장내버린 사람. 그래도 한 판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랑? 서출구 씨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신 게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탈락자 선정입니다. 이들은 시작부터 탈락자 후보를 선정해야 했는데요. 1시간 뒤 여러분의 투표로 한 명의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됩니다. 탈락자 후보로 선정된 플레이어는 데스매치로 직행하게 되고 함께 할 플레이어를 지목해 데스매치에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탈락 후보는 탈락자가 되어 피해 게임을 떠나게 됩니다. 투표는 1시간 뒤 종료됩니다. 그렇게 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시간. 사실 가혹하죠. 뭐 만나서 인사하자마자 탈락자를 선정하라니까. 이들은 서로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광장을 보내는 게 맞죠. 어차피 1등이 목표면 그래야 내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데. 출구 씨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님이 나가야 된다. 강자니까. 서출구는 이 게임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의도적으로 봤을 때 시즌 1 첫 번째 미션이랑 똑같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아예 없어서 이거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 트릭이 숨겨져 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데요. 타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투표가 비기면은 저희가 각자 다 본인을 뽑으면 모두가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외부의 플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본인을 뽑아보는 게 저는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서출구의 의견에 출연자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소리를 왜 하나? 투표가 동률이 나왔는데 누구 한 명 반드시 뽑아야 되면 그 다음엔 본인을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를 왜 하지? 무슨 숨겨진 저희가 뭘까? 아니 어차피 떨어지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막 한 회를 다 같이 내본다?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 적기로 하죠. 네. 그렇게 투표가 시작되고 안녕하십니까.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서출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랑 똑같은 생각한 사람이 있네. 모두 본인에게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7번째 투표자 스티브 예가 들어오고 누군가는 분명히 배신을 할 거다, 자기 자신 안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요. 같은 고민을 한 플레이어 충주맨과 현서였고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냥 제 투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속으로 막 장고 때렸거든요. 뭐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네,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혼자 한참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드디어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모든 플레이어가 동률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 모두 본인에게 투표하였고 저도 당연히 그런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결국 재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규칙에 의해 오늘 반드시 한 명은 떨어집니다. 트릭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 서출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전개. 확신하고 쇼를 했던 제 자신이 좀 한심했고요. 그렇게 다시 투표를 시작하는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 어떡하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녀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표를 한 서출구. 제가 할게요. 서출구 씨 뽑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되면 자기 뽑으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는. 잠시 후 투표를 한 세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들은 침묵만 유지하는데요. 저는 그냥 결정하지 못하고 약간 고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싫더라고요. 남들 고민할 때 내가 총대매는 역할들 많이 했었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나둘 투표를 끝내고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드디어 발표되는 투표 결과. 피해 게임 첫 번째 탈락 후보는 김영광님입니다. 탈락자 후보로 선정된 사람은 바로 영광이었는데요. 갔다 올까요? 갔다 올게요. 근데 영광님이 지금 룰을 잘 알고 계신지가 걱정이에요. 이게 끝나고 데스매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거면 출구 형님 말고 영광 형님 보낼 수 있겠는데 제가 앞으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출구 형님보다 영광 형님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영광은 데스매치 게임을 함께할 플레이어를 지목해야 했고 첫 번째 데스매치 게임은 순간 판단력과 심리전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투표룸으로 향하는 영광. 데스매치를 함께할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어떤 게임이 나올지도 모르고 각자 분야가 다 다른 거니까 제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죄책감이 좀 덜할 것 같은. 잠시 후 영광과 데스매치를 함께할 플레이어는 바로 임현서님입니다. 현서는 당황하는데요. 제일 족밥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데스매치 게임장으로 향하고 누가 떨어질지 뭐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네 사람. 아 뭐야? 누가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되게 익숙한 얼굴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람들 또 있구나. 데스매치 룰이 공개되는데요. 데스매치 룰을 공개하겠습니다. 낙원의 탈락 후보 홍진호님은 데스매치 조력자로 최혜선님을 지목했습니다. 조력자야? 이게 바로 팀 대 팀으로 붙는 게 아니라 저쪽 팀 탈락자랑 우리 팀 탈락자랑 이렇게 붙는 거구나. 아, 너무 든든했어요. 어쨌든 머리 쓰는 거는 현수가 저보다 더 앞설 수가 있으니까 너무 든든했고 그걸 알았으면은 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력자로 데리고 왔을 텐데. 드디어 공개되는 데스매치 게임. 스위치 포커입니다. 스위치 포커는 순간 판단력과 심리전을 이용해 같은 팀 플레이어와 협력해 상대 팀 플레이어보다 높은 숫자 카드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주 플레이어에게 지목돼 데스매치에 오게 된 플레이어는 조력자 플레이어가 됩니다. 게임의 룰이 설명되는데요. 매 라운드마다 각 플레이어는 1부터 15까지 있는 숫자 카드 한 세트 중 2장씩을 랜덤으로 받게 되고 남은 7장 중 1장은 오픈되어 플레이어들에게 공개됩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턴에 4가지 행동 중 1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턴이 끝난 후 각 플레이어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추가 배팅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팅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손에 든 카드 2장을 모두 오픈합니다. 이때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는 중앙에 놓인 오픈 카드를 획득해 총 3장의 카드 숫자를 합산합니다. 본인 카드 숫자 합이 가장 큰 플레이어가 해당 라운드의 승자가 되어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갑니다. 총 7라운드 종료 후 주 플레이어 중 칩을 더 많이 보유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단 7라운드 종료 전 칩을 모두 소진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해당 플레이어가 속한 팀이 패배합니다. 그렇게 게임이 시작되고 칩 20개씩 배부하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걸어서라도 질 수가 없죠. 싸움 시작하려면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시작하거든요. 3플레이어는 최혜선님, 9플레이어는 이명선님입니다. 1라운드가 시작되고 카드 배부하겠습니다. 제가 8이랑 4가 나왔는데 썩 좋은 숫자는 아니었어가지고 이들은 작전대로 팀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칩이 13이 들어있으면 한 번 대봐주기로. 카드 교환을 하기로 한 때는 큰 숫자가 있으면 밀어주는 방향. 김영광님, 더미에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배팅이 시작되는데요. 1개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님, 따라가겠습니다. 총 4개 배팅하셨습니다. 점점 배팅을 높여가는 영광. 영광님이 배팅을 굉장히 세게 하시더라고요. 영광에겐 높은 숫자 13, 14가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13, 14가 들어왔는데 홀드하겠습니다. 최혜선님 배팅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홍진호님 배팅 포기하셨습니다. 이명선님 추가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마무리하시죠. 오픈. 배팅이 종료되고 배팅에 참여하신 플레이어는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카드 총합 27이 나온 영광이 승리하는데요. 사실 게임 구조가 보면 약간의 우위를 점한 채로 그냥 뒤에 판들이 문제없이 잔잔바리로 진행이 되면은 승률은 더 높아진다는 생각했습니다. 4라운드 현재 누적 칩 개수는 바로 애매한 카드를 뽑게 된 진호. 이거 최악인 경우엔 영광님이 자기의 숫자를 16 이상만 만들어도 무조건 나랑 지지 않거나 본인이 이기거든요. 이거 저쪽에서 눈치챈 순간 큰일 난다.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데 한 방에 다 엎어치기가 가능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혼자 한참 고민했습니다. 파트너와 카드 교환을 한 현서였고 최혜선님부터 배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배팅이 시작되고 홀드하겠습니다. 최혜선님 배팅을 포기하셨습니다. 제 입장은 3명 다 이 판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입장이었습니다. 진호는 작전을 세우는데 1개 배팅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만 배팅했고 저쪽 2명이 약간 이 상황을 눈치 못 채게 하게끔. 이명선님 배팅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카드가 공개되는데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진호의 작전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들의 게임 결과가 공개되는데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주 플레이어 홍진호님의 칩이 58개. 최종 칩 개수 58개로 홍진호가 승리하게 됩니다. 프로는 프로네. 그렇게 첫 번째 탈락자가 된 영광. 김영광님은 지금 즉시 밖으로 나가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너무 매정한데? 더 잘해주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잘해줘가지고. 맞습니다. 데스매치가 종료되고 이들에게 전해지는 충격적인 소식.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은 홍진호님, 최혜선님, 이면선님은 기존 생존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한 팀이 되어 야외 생존지에서 살아남아야 했는데요. 데스매치 생존자들의 새로운 생존지는 이곳의 지하 야외 생존지 잔해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야외 생존지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는데요. 귀신 나오는 거 아니요. 약간 이미 거의 폐가에 가까운 거의 썩은 건물에 나왔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지하로 내려가는 세 사람. 너무 무서워. 그런가? 야외 생존을 위한 기본 물품 상자가 전달되는데요. 이건 뭐지? 이들에게 전해지는 각 팀원들의 정보. 다 인상 깊던데요. 이게 저는 사실은 홍진호 형님 제일 신기했고요. 이들은 이제 잔해 플레이어로 한 팀이 되었고 여기다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양심적으로 주더라고요. 세 개의 생존지, 낙원, 저택, 잔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잔해 기본 규칙. 여러분은 PA게임 3의 잔해 플레이어입니다. 잔해에서 생존하여 피해 낙원을 차지할 기회를 낙원이면은 우리가 있던데. 새로운 잔해 플레이어는 첫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면 내일 또 오겠네. 진짜. 이곳 피해 게임에서는 습격의 날이 존재했고 습격의 날에는 어떠한 무력도 허용되며 일시적으로 피해 게임 규칙이 해제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칼이 있었다. 칼이 많았죠. 약간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가지고 층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낙원에 수영장에도 그게 있거든요. 낙원 팬트리에 숨겨진 SMS 박스를 통해 잔해 플레이어와 소통할 수 있었고 SMS 박스를 통해 잔해 플레이어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적합한 진호가 스파이가 되기로 하는데요. 일단 가는 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들의 목표는 낙원을 차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습격의 날에 낙원에 간 다음에 상징 다 뿌개서 거기 낙원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가장 공식 목적이에요. 습격의 기회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습격의 날 잔해 플레이어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요. 말 그대로 희생양이네요. 아무도 제물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요. 재밌네. 스파이 플레이어 진호는 낙원으로 출발하고 가서 열심히 한번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겠습니다. 한편 낙원과 저택에게도 소식이 전해지는데 데스매치 결과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은 저택팀은 당황하고 다 같이 일단 대혼란이었고 낙원팀에게 발표된 생존자. 빡시다. 그럼 혜선 씨 집에 갔어요? 혜선이요? 네. 혜선에 대한 질문에 당황한 진호였고 나랑 사람? 스파이다. 홍진호는 스파이다. 동민은 단번에 스파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다음 날 머니 챌린지가 공개되는데 미스터리 타임입니다.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미스터리 게임은 추리력과 판단력을 이용해 주어진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리해야 하는 게임인데요. 우승자에게는 개인 자금 2천만 원과 판도라의 열쇠, 그리고 탈락 면제권 2장이 주어지며 2장이야? 그중 한 장은 다른 플레이어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잠시 후 미스터리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추리 게임에 다들 자신감을 보이는데요. 이런 추리하는 프로그램 단연간 또 해왔다 보니까 추리와 이런 걸 많이 좀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해봤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네 어차피 나 지금 좀 약간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묻냐고 뭐를. 엉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엉규를 그냥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피해 게임 3입니다. 서바이벌 레전드들이 펼치는 서바이벌 올스타전으로 생존 지능 최강자들의 극한 생존 게임인데요. 서바이벌 게임의 레전드 장동민과 홍진호가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킬 것인가 뺏을 것인가 능력자들의 서바이벌 게임 피해 게임 3는 지금 바로 웨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